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 전기, 가스 안전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우리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일정 수량 이상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할 때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런 물품들을 말을 해요. 그리고 지정 수량이라는 게 있는데 제조소 등에서 설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제조소 같은 곳에는 위험물 안전관리 직무 수행을 위해서 우리가 위험물 취급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해야 돼요. 그래야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을 했다 이러면은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을 해야 되고요. 선임을 했다 하면은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물들이 1류부터 6류까지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1류는 산화성 고체입니다.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열이나 충격, 마찰이 생겼다 하면은 바로 분해되고 산소가 방출되면서 화재의 위험이 있겠죠. 다음은 2류 위험물인데요. 가연성 고체예요. 저온에서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이기 때문에 인화가 잘 되고 또 연소될 때 유독가스가 발생해서 우리가 2류 위험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질로는 마그네슘이 있어요. 3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기 쉬운데요. 자연 발화성 물질 또는 금수성 물질이라고 해서 물과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자연 발화를 하기 때문에 위험한 물질이죠. 그래서 용기가 파손되거나 노출되었을 때 위험하겠죠. 대표적인 물질로 나트륨이 있습니다. 다음은 4류예요. 얘네들은 유류, 기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화가 쉬워요. 그만큼 착화 온도가 낮단 얘기죠. 그리고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또 물에는 녹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보다는 가볍지만 공기보다는 무겁습니다. 증기가 공기랑 혼합돼서 이렇게 연소랑 폭발하는 위험이 있고요. 주수소화라고 해가지고 물 뿌리기로는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포소화 설비를 하는 것이 좋고 냉각과 질식 소화를 이용해서 불을 꺼줘야 됩니다. 다음은 5류예요. 자기 반응성 물질인데 그냥 스스로 반응해가지고 불이 나기 때문에 점화원만 있으면 바로 불씨가 조금만 켜도 이렇게 불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연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불 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합하고 촉매 이런 작용을 빨리 끊어서 화학적으로 빨리 불을 끄는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6류 위험물인데요. 산화성 액체입니다. 1류는 아까 산화성 고체였죠. 6류는 액체고요. 이에 자체로는 불련이지만 어쨌든 불나는 걸 도와주는 액체예요. 산소를 막 발생시켜서 불이 더 잘 나게끔 해주는 거죠. 또 일부 물질은 물하고 만났다 하면은 열받아서 좀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류 같은 경우는 아까 4류였죠. 네, 요 인화성 액체인 이 4류 위험물 우리가 어떻게 취급 주의를 해야 되는지 요걸 살펴볼게요. 난로는 불을 끄고 연료를 주입해야겠죠.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연료가 튀면은 바로 불나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끄고 주입하고 또 기름을 넘치게 부어주면 안 됩니다. 그 넘친 부위에 불길 따라서 불 붙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이동식 난로 같은 경우는 고정해서 사용해야 돼요.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면은 혹시나 넘어지게 되면 화재 위험이 생기겠죠. 난로 같은 경우는 불 붙는 물질로부터 좀 거리를 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불씨 부근에는 어쨌든 불날 만한 물건을 이렇게 적치하거나 이렇게 방치해두면 안 되겠죠. 그리고 불이 붙었다 하면은 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동하면서 연료가 흔들리거나 쏟아지면 바로 불나겠죠? 그리고 불을 켜둔 상태에서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그래서 난로 켜놓고 자리 비우거나 아니면 음식 하다가 잠깐 전화 받으러 간 사이에 불날 수도 있으니까 불은 안전하고 주의 깊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류를 담았던 빈 드럼통을 이렇게 절단할 때는 유류 증기가 완전히 다 빠지고 나서 작업을 해야 돼요. 만에 하나 이 증기 때문에 거기서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남은 증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또 연료량 확인한다고 라이터나 성냥 이런 거 키면 안 되겠죠. 그럼 바로 불 나겠죠. 그래서 손전등을 사용하고, 또 실내 페인트나 아니면 신호등 사용해가지고 도색 작업을 할 때는 충분히 환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얘네들도 어쨌든 증기 같은 게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라이터 키거나 성냥불 키거나 이러면 바로 화재가 생기겠죠. 다음은 전기 안전관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제 전기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선에 합선이 돼가지고 불나는 경우도 있고, 누전이나 아니면 과전료에 의해서 발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규격 미달의 잘못된 전기기계나 아니면 전선 같은 거 썼을 때, 또는 배선이나 뭐 이런 게 불량일 때, 정전기 생겼을 때 그 불꽃 등에 의해서 전기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뭐 과전류 차단 장치 이런 거 해주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전기 화재 예방법 알면은 전기 화재를 조금이나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전류 차단 장치, 뭔가 전류가 갑자기 과하게 흘렀다 이러면 자동으로 차단을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거죠. 또 규격에 맞는 퓨즈를 사용하고, 퓨즈가 만약에 끊어졌다 하면은 그 원인을 찾아서 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기시설 설치할 때는 등록 업체에 의뢰해가지고 정확하게 시공을 해야 잘못된 배선으로 인한 뭐 전기 화재 이런 걸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하는데 월 한두 번 정도 이게 잘 작동하는지 점검을 해줘야겠죠. 누전 차단기는 설치했는데 이게 고장났다 이러면 설치하나 마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작동하는지 동작 여부도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콘센트예요. 문어발이라고 하죠. 콘센트에 멀티탭에 또 멀티탭을 연결하고 여기에도 전기 코드 꼽았는데 여기다 멀티탭을 이용하고, 네, 이거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개 전기기구를 꼽아서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플러그를 뽑을 때 전선에 당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끊어지면서 다음에 사용할 때 전기 흐르거나 이러면 불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몸체를 받고 뽑아주고요. 그리고 콘센트를 꼽을 때는 꽉 꼽아줘야 돼요. 플러그에 흔들흔들거리게 어설프게 꼽았다 하면은 전기가 새면서 이렇게 불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완전하게 꽂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전선 같은 경우는 묻거나 꼬이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꼬인 상태로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 꼬인 데서 전류가 잘 안 흐르게 되고 뭐 합선이나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겠죠. 전선이 묶이거나 뭐 꼬이지 않게 조심해줘야 되고요. 비닐장판이나 양탄자, 정전기가 잘 생기는 물질이죠. 거기에 전선이 지나가게 되면 여기도 막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정전기 발생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하면 안 되고 지나가지 않게 해주고, 또 열에 약한 비닐 전선 같은 경우는 고무 코드 전선으로 바꿔서 사용해주세요. 백열전등이나 전열기구 같은데 열나는 기구에 전선이 녹아나면서 화재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전선에는 뭐 쇠붙이라든지 움직이는 물체랑 접촉되지 않도록 조심해줍니다. 또 전기기구 사용할 때는 KS 인증 제품을 사용해주고 사용 전에 사용 설명서를 꼭 읽어줘야겠죠. 전기담요 같은 경우는 이 접힌 부분에서 막 열이 발생하니까 거기를 막 밟거나 접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가스 안전관리 살펴볼게요. 우리가 연료가스로 사용하는 거는 LPG랑 LNG가 있어요. LNG 같은 경우는 N자가 내추럴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천연가스를 말을 하고 LPG는 석유가스를 말을 해요. 주성분으로는 프로판하고 부탄이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탄소개수고 이게 수소개수인데요. 탄소개수 곱하기 2를 하고 플러스 2를 해주면 여기 수소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는 6이고 거기다 플러스 2를 해주면 8이죠. 부탄도 마찬가지로 2배를 해주면 8인데 거기서 플러스 2를 하면 수소는 10개가 됩니다. LNG 같은 경우는 메탄으로 이렇게 CH4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LPG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 연료로도 많이 쓰죠. 우리 보면은 자동차 LPG 가스차 보면은 뒤에 이렇게 가스통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가스통으로 이동한다 이러면 LPG로 보셔도 되고요. 배관으로 이용한다 하면은 도시가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PG 같은 경우는 무거워요. 그래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깔려 있고요. 출입문을 열어서 이렇게 쓸어내면서 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LPG랑 LNG랑 어쨌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LPG는 무거워서 환기를 출입문을 열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LNG 같은 경우는 가벼워요. 그래서 위에 둥둥 떠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LNG가 샜는데 뭐 출입문을 열었다 이러면 소용이 없겠죠. 또는 LPG가 뭐 새어나가고 있는데 창문을 열었다 이러면 바닥에 깔려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맞게 대체하기 위한 것이니까 LPG는 무거워서 바닥에 깔렸다, 그래서 문을 열어줘야 되고, LNG는 가벼워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해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가스 누설 경보기를 어디다 설치하냐, 요것도 요거랑 연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증기 비중이 1보다 큰 가스, 무겁다는 얘기죠. 무거운 가스 LPG예요. 이 LPG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샜다 하면은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무거워서 멀리 못 갑니다. 그래서 4m 이내에 설치를 해줘요. 바닥에 좀 고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탐지기는 어디에 세우냐면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설치를 해줘요. 왜냐면 바닥에 깔리니까 바닥면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탐지기 상단이 어쨌든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증기 비중이 1보다 작다, 가벼운 가스죠. LNG예요. 가벼워요. 그러다 보니 확 퍼지기 쉽고 멀리 날아가요. 그걸 확 잡아내기 위해서 수평거리 8m 이내로, 아까보다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8m 이내로 설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천장면이 기준입니다. 왜냐면 가벼워서 위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면을 기준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천장면을 기준으로 해서 하방이 30cm 이내로 올 수 있도록 설치를 해줘야 돼요. 무거운 가스 LPG, 가벼운 가스 LNG, 이거를 어디다 설치하냐, 요거는 진짜 시험 문제에 꼬아서 나오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LPG 가스 누설 경보기는 하단이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내다 이러면 틀리겠죠. 왜냐면 바닥면이 기준이고 상단이 기준이고, 근데 LNG 같은 경우는 하단이 기준이고 천장면이 기준이잖아요. 이거 진짜 말장난 나오면서 헷갈리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꼭꼭꼭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스 화재의 원인이에요. 뭐 공급자나 뭐 사용자 둘 다 잘못해서 뭐 생기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밸브 오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작업하다가 누설됐거나, 아니면 뭐 처리하는 게 취급이 미숙하거나, 아니면 충전하다가 뭐 샜거나, 뭐 기준을 잘 안 지키고 막 이러거나, 아니면 보관실에서 성냥 키거나 안전의식이 없을 때 이렇게 생기겠죠. 사용자 같은 경우도 이거 실외에 보관해야 되는데 실내에다 가져와도 안 되고, 또 불 켜졌지라고 생각하고 가스 계속 새고 있는데 그거 못 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불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인화성 물질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가스 사용하면서 자리 비우다가 불날 수도 있고, 막 성냥불 잘못 켜가지고 불나는 경우도 있고, 호수가 접촉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환기가 잘 안 됐다든지, 조정기나 뭐 코크 이런 게 잘 조작이 안 됐다든지 이럴 때 불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 사용하면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새고 있는지 냄새로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쓰는 연료용 가스 같은 경우는 메르캅탄유라고 좀 자극적인 약간 마늘 냄새 같은 걸 첨가해놨어요. 그래서 가스가 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불나는 연소기 근처에 뭐 휴지라든가 불 붙기 쉬운 물질 두면 안 되겠죠. 그리고 코크나 호수 연결부 확실하게 조여놓고, 뭔가 낡거나 손상됐다 이러면 바로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미루다가 여기서 가스 새거나 이러면 불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전과 화재 위험과 직방돼 있으니까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연소기구 같은 거 잘 청소해서 불구멍이 막혔다 이러면 이걸로 인해서 불완전 연소 일어나고, 그러면 뭐 화재도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줘야 되고, 사용 중에는 코크를 돌려서 이게 불이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가스만 새고 불이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불이 붙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파랑 불꽃이 나와야 됩니다. 혹시나 황색, 적색 불꽃이 나왔다 이러면은 불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파랑 불꽃
곳 상태인지 확인을 해주고, 아무래도 우리가 불 사용할 때는 자리 비우지 말고 조심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나면은 코크라든지 중간 밸브 확실하게 잠가야 되고요. 어정쩡하게 이렇게 반 정도 잠그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장시간 외출한다 하면 중간 밸브, 용기 밸브까지 잠가 주시고요. 도시가스 사용할 때는 메인 밸브까지 이렇게 잠가서 확실하게 관리를 하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